오늘 방송은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호주 주택 형태와 법적 타이틀 제가 했는데 그 주제를 유모차, 여기 말로 프람이라고 하죠. 프람에서 실버타운, 리타이먼트 빌리지까지 모든 형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호주 주택 형태와 법적 타이틀 했는데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모든 타입의 주거 형태, 주택 형태 그리고 그의 법적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뱀 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먼저 법적 타이틀 했는데 법적 타이틀은 호주에서 한국에서 저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보면은 표제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어떤 법적 서술일 부분인데 여기 호주에서는 크게로 두 개로 나눠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렌 타이틀하고 스타터 타이틀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렌 타이틀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 프로퍼티 권리를 쉐어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스타터 타이틀은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 또 연립주택에 여러 사람이 사는 그 주거 형태에서의 그 각 호당 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호주에서 토렌 타이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또 넘버 22 LP가 아니고 DP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DP라고 하는 거는 디포짓 플랜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지번이 쭉 한국식으로 있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서 로또 넘버 3번, 4번, 5번 이렇게 된 거죠. 예, 처음에는 이 땅이 한 무더기로 크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큰 작은 땅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디포짓 플랜입니다. 여기 도로가 지나가고 또는 여기에 하수구가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 말로 소외지 드레인지가 지나갈 수 있고 그렇죠. 지하로. 이런 것이 이제 토렌 타이틀이고요. 스타터 타이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해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이 공통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어떤 한 구역을 크게 아파트를 나눌 때 로또 넘버 1, 2, 3, 4 해가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거를 1,000으로 할 때 로또 넘버 만에 3는 1000분의 45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로또 넘버 예를 들어서 뭐 18분 같으면은 18에 그 플랜 넘버는 SP 스타트 플랜 해가지고 뭐 56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의 그 지상권은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말하면은 그 다음 층까지만 자기 그 공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디포짓 플랜 기본 일반 아까 보여드린 토렌 타이틀은 저 멀리 비행기 지나간 그 고구까지 그 전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집값을 올렸을 때 자기에 속하는 그런 그 공간 권리가 되겠어요. 자, 쉽게 말해서 스타터 플랜은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랜이 있으면은 아파트에 그 예를 들어서 1층이다 그러면은 1층에 여러 가지 유닛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유닛 넘버 2번, 6번, 7번 쭉 있으면 각각의 또 발코니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CP라는 거는 공동구역, 여기 말하자면 뭐 복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엘리베이터의 그 공간이겠죠. 이게 스타터 플랜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자체에 붙어있는 그 표제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주택 형태를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단독 주택이 되겠어요. 또 비슷한 거는 쉐어하우스, 여기 말로는 보딩 하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라니 플랫이라고 있고요. 그 뒤에 설명을 하겠어요. 자, 여기 이래서 도로가 있고 집에 쭉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다다닥 이게 돼 있죠.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전원주택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는 그 전체적인 그 도시 개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따로 뭐 전원주택이라고 따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안에 디포짓 플랜 뭐 로또 넘버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례를 들으면은 단독주택은 그 땅 위에 뭐 1층을 짓던 2층을 짓던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뒷마당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뭐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작은 도로가 지나가고 집 앞에 도로가 지나가고 쭉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도로 앞에 한 구역에 자기 그 집안에 집이 짓는 거죠. 이거 단독주택이 되겠어요. 자, 이거 쉐어하우스라고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호주 시드니에 하버브리지 가까이 있는 키리비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에 쉐어하우스, 여기 말하면 보딩하우스인데요. 보딩하우스의 실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좀 오래됐지만 3층으로 돼 있고 집이 규모가 크죠. 이 안에 방 하나씩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나의 어코모데이션으로 해서 쉐어하우스, 뭐 아침 점심 때는 밥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딩하우스, 여행자들을 위한 보딩하우스, 또 뭐 거주자도 장기 치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쉐어하우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그 그라니 플랫이라고 했는데, 그라니 플랫이라는 것은 뭐냐? 요 한 브록이 쭉 있으면은 디포짓 플랜 아까 설명드렸죠. 있으면은 자기 집 있고 여기 드라이브에서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주차장 카 게러지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별도 건물이에요. 그라니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 애들 중에서 큰 애들을, 아직 출가 안 한 애들이 살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그라니 플랫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단독주택에서 조금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플렉스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땅콩주택이라고 부르더군요. 다시 말해서 2가구 주택이다. 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집이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지금 사진이 왼쪽만 보여주고 있는데 대등식으로 똑같이 있는데 반 잘라가지고 어떤 그 벽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쪽 집, 또 왼쪽 집, 오른쪽 집 따로 있는 거, 이게 두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대지에 중간에 반을 잘라가지고 건물이 쪼개고 밑에 나머지 뒷마당 앞마당도 있고 뭐 드라이브웨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이런 두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역시 땅콩주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테레스, 여기 말로 테레스 하우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한국 여기 호주의 테레스 하우스를 보면은 2층으로 돼 있고, 물론 1층짜리도 있고요. 이게 각각 중간 벽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호가 틀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2층 베란다가 있고, 여기 이제 테레스 하우스입니다. 권리로 볼 때는 이거는 스타터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 벽 자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로 그 한국에서도 타운하우스, 뭐 단독형 타운하우스, 빌라형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한국에 부르는 단독 타운하우스는 토렌스 타이틀 타운하우스, 빌라형 타운하우스는 스타터 타이틀 타운하우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대로 그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 드라이브웨이를 거쳐서 집이 1호, 2호, 3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구역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것을 말하면은 타운하우스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독형 타운하우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좀 단지가 크죠. 커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공동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쭉 들어가서 뒤까지 쭉 들어가는데 12기 이어져 많은 차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LA가 단독형 타운하우스도 많다 하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이제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에서는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저층 아파트는 그냥 유닛이라고 불러요. 유닛. 한국에서 또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라고 들은 걸 보았어요. 다세대 주택 또 연립주택 각각 법적인 정의가 조금씩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국에 대한 주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호주의 주택 형태를 설명하면서 한국 주택의 그 유사한 걸 매칭시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은 저층 아파트, 한국으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뒤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 컴퍼니 타이틀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가 회사 소유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인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한국의 주택 형태하고는 매칭을 제가 못 찾았어요. 자,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3층짜리, 2층짜리, 4층짜리 이거 저층 아파트죠. 여기서는 그냥 유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동 드라이브가 있고 주차장이 없는 것도 있고 완전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뒤에 그냥 그 땅 위에 지상에 그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카파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현대적으로 지은 요새 지은 유닛은 지하에 말하면 공동 주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유닛가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그냥 아파트라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지나갈 것은 여기서 스튜디오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 따지면 아파트 한 유닛 중에서 그 룸 사이즈가 뭐 방 하나짜리 독채 원룸형 요거를 스튜디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펜트하우스라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아파트는 아파트가에서 그 포니시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다 가구도 다 빌려주고 세 받아 먹는 그 아파트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우선 제목만 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이는 거는 유사한 거를 리스트한 거예요. 여기 호주로 말하면 레지던셜 커머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상가 주택 또는 주상 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이 이제 유사점이 있는 거가 되겠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게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맨 아래층에는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따면 이것이 주상 복합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 고층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상가 한국에서 뭐 한 4층짜리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는 소파하고 또 위에서는 무슨 컴퓨터를 하고 3, 4층에서는 뭐 3, 4층에는 주거용으로 4층에 꼭대기에서는 뭐 주인이 살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호주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이제 한국 따지면 주상 복합 이랄까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호주에만 있는 특유한 어떤 그 형태를 설명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에이커리지 또는 세미 루럴 프로퍼티라는 게 있고 홀리데 홈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요거는 커다란 그 루럴 에리아의 농장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반 농장 아주 뭐 소를 키울 정도로 크진 않지만 어떤 헥타 정도면은 헥타 단위 그 땅에 집이 뚜렷이 이렇게 있고 가까이서 그리면은 집이 하도 뭐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런 집이 여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세미 루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전체 소유하면서도 여기에 간단한 소 한 마리 키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다 그냥 주거용으로 사는 거죠. 또 이거는 홀리데이 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말하자면 강인데 이 강을 해서 뭐 페리 타고 가서 가면은 여기는 심지어 뭐 아주 완전히 인적이 아주 드문 똠똠 산 쪽에 집이 있는 이런 식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은 부유층에서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여기에 저 프로퍼티를 따로 가지고 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모터홈 했는데,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동식 주택이라는 말이 있고 컨테이너 주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는 뭐 트레일러 캠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저 카라반 파크라고 할 수 있는 거. 땅만 임차하고 그 외에 자기 모터홈을 갖다 놓는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라반 파크 카드란 그 땅에다가 그 일부 땅을 임차해서 이동주택을 갖다 놓고 사는 거죠. 그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 그 방송 매체에 나왔던 하나의 그 카라반 파크라는 거를 사진 따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단지에 입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저 집이 저 보이죠? 여기 이동식 주택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설명드릴 거는 여기 RV 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크레이션 비클 해가지고 말하자면 캠핑카 이런 거로 캠퍼밴 트레일러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카라반이라고 하죠.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 카라반을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지역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아예 생활하는 수도 있고, 튜어리스트 마냥 잠시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열 번째로는 캠핑 그라운드에 텐트를 치는 생활 이렇게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호주 한적한 그 시드니 남쪽에 캠프 그라운드가 있단 말입니다. 옆에는 비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빈 땅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거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뚱뚱뚱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캠프그라운드에 차박이라고 하죠. 할 수도 있고 텐트 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거 왜 이런 것이 있냐면은 렌트 값이 올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놀러 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 번째로 퍼블릭 하우스, 한국 말하면 공공 임대주택, 뭐 청년, 뭐 한국주택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퍼블릭 하우스인데 여기서 호주에 말하면 퍼블릭 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된 전에는 인구가 적지 않고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이런 단독주택형 이런 거를 정부에서 싼 임차로 빌려주고, 여기 지금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 50년 동안 그분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영국에서 왔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그런데 여기서 정부에서 좀 딴 데로 옮겨가라.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가 먹어서 그 나이 먹은 사람에 맞지 않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던 분이 없앴대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호주 정부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주택에 노년기를 위한 이런 엘리베이터도 있고 핸드레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런 한국에도 이런 큰 아파트 형태의 그 정부 소유의 그 임차 아파트가 있어요. 시드니 워터루라고 하는 그 곳인데, 이것도 최근에 그 신문기사에 봤는데, 이것이 이제 재개발 때문에 정부에서 입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기사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2번째, 리타먼트 비리지, 그 다음에 너싱홈. 그런데 리타먼트 비리지는 한국으로 실버타운이라고 말을 하겠고, 너싱홈은 양로시설, 의료시설이 있는 양로시설이겠죠. 나이 먹어서 실버타운까지는 좋은데 양로시설로는 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막 말하자면 좀 힘든 분들을 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설명드렸는데, 이제 맨 마지막 설명드린 것에 리타이먼트 비리지는 2가지 타입이 있겠죠. 인디펜던트 리빙 또는 어시스트 케어 이렇게 했는데, 리타이먼트 비리지를 가더라도 자기가 말하자면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살 때 마냥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그 대신에 이제 약간의 어시스트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청소를 같이 다 해주고, 그 대신에 서비스를 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형태는 대부분의 완전 구매 형태가 아니고 임차 형태로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집을 깨먹고 거기서 자기가 거동을 못하니까 돈으로 서비스료를 지불하면서 산다는 거가 되겠죠. 자, 이건 자기 개인의 취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